네, 날씨만 보면은 참 어수선한 주말이었습니다. 중국발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고 강원도에서는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축구장 200대가 넘는 산림이 모두 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이 산불이요. 다시 어제까지만 해도 진화 완료됐다고 했다가 강릉에서 다시 이제 불씨가 또 살아났는데 어쨌든 가장 큰 원인, 건조했던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상 5월이 되면은 이 기승을 부리던 산불도 잠잠해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계속된 데다가 강수량도 적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에 강원 영동의 평균 기온은 15.1도로 평년보다 2.9도를 웃돌면서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근 3개월 동안 강원도 영동 지방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서 50에서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 봄철 고온 현상과 또 낮은 습도에 따른 기후적 요인에 더해져서 강한 바람이 이 불씨가 대형 해저로 이어지게 된 그런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영동 지방 특유의 바람의 특징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불이 넓게 번진 데는 바로 강풍 탓도 큰데요. 그 산불이 시작된 지난 6일 영동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실제로 순간 최대 풍속이 20m,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강원 영동 지방의 산불이 무서운 것은 바로 양양과 간성 지역에서 부는 국지성 강풍인 양간지풍 때문인데요. 예. 그 양간지풍이라는 것은 봄철에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고 또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는 그런 남고 북조의 기압 배치 때 나타나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때는 서풍이 불면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동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바람이 세지고 또 고온 건조해지는 겁니다. 건조한 바람, 그것도 이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면은 그 불씨는 마치 하늘을 휙휙 그런 날아다니면서 네. 이곳저곳 옮겨붙곤 하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을 쭉 훑으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널뛰기 하듯 나무 위로 불씨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영동 지역의 소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은 송진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불길을 잡기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예, 양간지풍이라는 것도 있었군요. 처음 불길이 시작된 거는 그럼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실화였습니까? 네, 뭐 일단은 그 경북 상주나 또 강릉, 또 삼척, 또 원인을 좀 따로따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그 경찰 측에서는 상주 산불을 놓고 봤을 때는 네. 그 자신의 밭에서 그 폐기물을 소각하던 농부가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장이 어제 그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그 삼척 산불의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강원도 소방본부가 분석한 최근 3년간 그 강원도 내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은요. 발화 요인은 부주의가 65.4%를 차지해서 아주 압도적입니다. 네. 그 주된 부주의 요인으로는 담배꽁초와 또 앞서 그 상주의 사례를 보았듯이 쓰레기 소각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정부는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요. 또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가지고 입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네, 앞서 현장에서 취재 기자가 전해준 대로 지금 오늘 진화 작업이 시작됐으니까 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좀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말과 휴일 시민들이 너무 괴로웠던 게 네. 황사, 이 미세먼지였는데 거의 역대급이었죠. 그렇습니다. 뭐 그 서울에서 도대체 맑은 하늘을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요즘에 좀 그런 미세먼지가 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뭐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도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난 주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25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서 올해 네.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치가 50 마이크로그램인데 이것을 5배나 넘긴 거고요. 그 서울의 주요 터널 그 미세먼지의 그 기준을 미세먼지의 농도를 볼 때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3배에 달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황사뿐만 아니라 그 중국 공업지대를 통과하면서 공장 굴뚝이나 배기가스가 섞여 있어서 또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또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질 수준이었는데 하늘은 그다지 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그 서울의 가시거리는 14km 안팎이었습니다. 평상시가 대략 뭐 10km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이 됐지만 하늘은 맑고 파란 이른바 맑은 황사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입자 크기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가량이면 미세먼지라고 볼 수 있고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은 초미세먼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빛의 진행을 좀 더 방해를 하게 됩니다.
황사 같은 입자가 큰 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햇빛을 덜 산란시켜서 그 초미세먼지가 심한 때보다는 하늘이 조금 더 맑게 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 황사의 양이 이번보다 더 많아지면은 하늘 전체가 붉게 보이기 때문에 황사의 농도에 따라서 맑은 황사 유무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뭐 요즘은 오늘은 마스크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마스크는 항상 필수품처럼 가방에 넣고 외출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 좀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을 거라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언제부턴가 이 어떻게 보면 황사 마스크가 좀 필수품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여겨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서해안과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황사는 좀 어제까지는 약간 다른 상태인데요. 어제는 그 바람의 방해에 북서풍에서 이 어제까지 불었던 바람이 북서풍이었다면 오늘은 서풍으로 바뀌면서 이 중국발 황사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 베이징 등 도심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무르던 황사에서 그 상대적으로 좀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좀 같이 붙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좀 옅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가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산불 소식 그리고 미세먼지와 황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